안녕하세요. 이번에는 C샵 게임 서버 개발이라는 시리즈로 좀 한 여러 편의 동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C샵으로 게임,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개발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게임 서버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코드는 지금 이 저장소에 있고요. 이 저장소는 지금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내부 스터디용으로 만드는 저장소고요. 이것을 이제 뭐 학습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개로 만들어 놓은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C샵으로 만든 네트워크 코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코드들을 한번 학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강좌에서 제가 다룰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참고로 이 라이브러리는 원래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책에서 공개된 코드를 제가 수정한 것이고요. 책은 이 책입니다. 유니티 개발자를 위한 C샵으로 온라인 게임 서버 개발 만들기. C샵으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설명하는 책은 사실 거의 없고요,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소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반적인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라서 관련 책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C샵은 한국에서는 더욱더 책이 조금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C샵으로 온라인 게임 서버 개발을 다루는 책은 아마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책을 구매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제가 만든 책은 아니고요. 근데 저도 구입해서 봤는데 책 내용이 꽤 괜찮아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이 책의 내용을 보고 지금 제 동영상 강좌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아마 좀 더 쉬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근데 어느 정도 뭐 C샵이나 아니면 소켓 프로그램이 조금 아신다면 뭐 굳이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여유나 뭐 책을 볼 시간이 되실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셔서 한번 보고 나서 제 강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바로 그냥 제가 만든 강좌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좌 영상에서 사용할 코드는 이 코드고요. 이 코드를 사용하고, 근데 이전에 만약에 C샵 프로그래밍이나 혹은 C샵 네트워크 프로그램 모르신다면 좀 먼저 학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잠시만요. 예, 예전에 정리한 게 있거든요, 보면. 잠시만요. 네. 이 저장소에 보면 학습이라고 몇 개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있습니다, 보면. 이 중에서 인프레나 유튜브는 이거는 무료죠, 무료. 무료 영상 강좌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샵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잘 모르신다면, 네,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시간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을 좀 정리한 거도 있으니까, 이 관련된 문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좌에서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또 이 기술이고, 이 API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3.5에서 추가된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보면. 이 소켓 아이싱커스 이벤트 아그멘터스라는 이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좀 이해를 하기 쉽고요. 근데 지금 이 강좌에서 제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좀 설명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그냥 제가 제공해주는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그냥 이거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게임 서버 개발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게임 서버 개발 해보지도 않았는데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걸 개발하고 있으면 목표가 잘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개발을 하면서 게임 서버 개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좀 반대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언젠가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놨던 이런 자료를 보시거나 특히 이거에 대한 기술은 꼭 필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온 기술 사실 단넷 기술이라는 게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3.5 나온 지가 제 기억에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몇 개는 한글로 된 거 링크 걸어 놓으셨고요. 이거 뭐 구글링 하셔도 한글 자료 꽤 놓으실 거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구글링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거의 한글 자료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꽤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을 이제 클릭해서 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총 3개 솔루션이 있고요. 이 부분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되고요. 이 부분 이 위에 2개가 이제 에코서버인데 에코서버 외적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서버를 보면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프리넷 라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야기했지만 이 프리넷은 여기 이 책에도 소개된 코드고요. 이 책에 소개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이름이 프리넷입니다. 프리넷.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고 와서 제가 수정했는데 좀 많이 수정이 조금 많이 수정. 전체적인 골격은 거의 비슷한데요. 좀 안에 코드 제가 봤을 때 좀 학습용으로는 불필요하다, 학습용으로 봤을 때 좀 불필요하다 싶은 코드는 좀 제거하면서 코드량을 좀 최대한 많이 줄여서 좀 보기 쉽게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구조는 아까 원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유연한 기능을 좀 더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책에서 소개된 코드보다는 양이 좀 작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쉽다고 생각되시고요. 그래서 먼저 이 중에서 크게 보셔야 될 게 시작 지점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서비스, 이게 본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면 본체. 예. 그래서 이걸 또 더 쉽게 알고 싶으면 사실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에코서버에서 보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쓰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이제 사용해서 그 에코서버 기능한 서버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생성해서 초기화시키고 스타트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니트라이저부터 찾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이니트라이저 들어가면 말 그대로 초기화죠. 초기화. 예. 참고로 이거는 이제 이게 세션 풀 소켓 에이싱크 이벤트 엑제스라는 이 객체 풀을 만들어서 재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에서 나타낸 3.5에서 좀 개선됐던 것들이 보통 서버 쪽은 기능 개선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동적 할당을 좀 줄이고 복사를 줄이고 보통 그런 거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복사와 동적 할당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까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글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그쪽에 있는 글들 보시고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좀 제 이 강좌 영상에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현재 이 네트워크, 오늘은 아마 이제 이 영상에서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을 좀 주로 할 거고, 이번 한 번이나 혹은 길면 다음 한 번 더, 전 2번을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간단한 거, 그러니까 이 코드들을 이해할 때 아주 간단한 것들을 먼저 보고 그 부분은 좀 머리에서 조금 비워놓고 핵심적인 부분 좀 보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패킷, 이게 뭐냐면 이거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그 데이터나 혹은 네트워크 이벤트, 제가 봤는 네트워크 이벤트는 연결된 거, 연결 끊어진 거,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정보들을 여기에 담아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전달합니다. 그 전달할 때 그 전달된 객체가 이 패킷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션이라는 게 이제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가리키는 객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션, 보통 다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세션이라는 이름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보디 데이터는 연결된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낸 데이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보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낸 데이터도 보통 패키지를 보냈겠죠. 어떤 요청, 그 요청이면 어떤 요청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요청을 나타내는 게 이게 unsigned int 62바이트짜리의 ID, 즉 패킷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는 여기에 값을 담아서 애플리케이션 쪽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어떤 네트워크 이벤트가 발생했다든가, 연결이 발생했다든가, 연결이 끊어졌다든가, 그러니까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보냈다. 이럴 때는 이 객체를 읽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요청인지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켓 옵션. 이것도 아마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서브 옵션이죠. 서브 옵션은 이제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그 옵션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내용은 되게 간단하고요. 제가 설명하면서 지금 바로 찾아낸 건데, 이제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영상 찍고 나서 아마 다시 코드 커밋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총
4개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트번호. 당연히 포트번호 있어야 되겠죠. 몇 번 포트로 붙어야 될지 필수니까. 그리고 맥스 커넥션 카운트는 이 서버에 최대 접속할 수 있는 숫자. 서버라는 거는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서버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최대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 접속 개수를 정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방금 했지만 사라질 겁니다. 안 쓰는 거고요. 이거는 리시버 버퍼. 상대방이 클라이언트가 보는 데이터를 제가 받아놔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그거 받으려면 버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버퍼의 크기. 보통 요거는 이제 맥스 패킷보다 조금 더 크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맥스 패킷 사이즈는 뭐냐면 이거는 클라이언트나 서버가 서로 주고받는 그 패킷 하나당 최대 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 크기를 1K를 넘지 않겠다. 1K 이상 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패킷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4개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정을 사용하고요. 이거는 이제 서버 시작할 때 아까 시작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스죠. 여기에 보면 여기서 서버 옵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러니까 서버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보면 요걸 통해서 여기서 값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 커맨드 라인 파스라는 이거 제가 네트워크 오픈소스 커맨드 라인이라는 이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시작할 때 실행팔 이름과 그 뒤에 이 커맨드 라인 정보를 주면 이 내용이 여기에 자동으로 담겨집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포트 오버가 여기 있죠. 옵션에 요 이름 그러니까 요 이름으로 어떤 정보가 값이 들어오면 여기에 값을 넣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핵심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커맨드 라인 파주라는 오픈소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작할 때 아규먼트 값을 여기에 넘겨주면 지가 내부적으로 이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해당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값을 넣겠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게 값이 들어가고 만약에 저는 값이 없으면 기본 값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해서 이게 리콰이어를 다 펄스를 했거든요. 이러면 이 포트란 아규먼트 값을 안 주셔도 뭐 에러는 안 나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true를 바꾸시면 이 값을 안 주시면 만약 이 부분을 만약에 삭제하고 해주시면 이제 실행할 때 에러가 나옵니다. 값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에러를 보고 또 다시 값을 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브 옵션은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시작할 때 넘겨주는 값, 그 값을 여기에 담아서 또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시작할 때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그 위주로 지금 제가 좀 가고 있고요. 일단 TCP 커넥터는 이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하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하고 서버는 엑스터널 함수를 사용해서 접속을 완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서버 같은 거 만들다 보면 서버 간끼리 통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좀 약간 규모가 있는 게임 서버 같은 거 만드시면 대부분 분산 서버로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서버가 된다는 거는 서버 간끼리 통신을 한다는 뜻이죠. 서버 간끼리 통신을 하려면 어떤 서버는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버가 다른 서버에 접속을 시도해야 됩니다. 커넥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TCP 커넥터고요. 지금 제가 앞으로 만들 강좌에서는 아마 서버 간 통신, 그 분산 서버까지는 안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이 클래스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다른 서버에 연결할 때 그 서버에서 사용할 때 클래스 연결할 목적으로 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디파이너 이제 저희 서버에서 사용할 상수값. 아까 제가 패킷 좀 설명해 줬죠.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알려줄 때 이 패킷이라는 클래스에 값을 담아서 이제 전달한다고 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고 기존에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끊어졌을 때 이것도 일종의 네트워크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를 애플리케이션 쪽 넘겨줄 때 패킷 클래스에 값을 담아서 넘겨줍니다. 보면 그래서 만약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패킷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 세션에서 이제 새로 연결이 발생한 그 세션 객체에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패킷 아이디에는
이 값을 잠깐만요. 예, 이 값을 넣어줍니다. 이 커넥터하고 크루즈는 정확하게는 서버 쪽에서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에서 넣는 게 아니고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커넥터가 됐다, 연결이 끊어졌다, 그런 이벤트를 클라이언트가 패킷으로 알려줄 수는 없죠. 순수하게 네트워크 어떤 접속을 시도한다든가 접속을 끊었을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패킷 아이디는 우리 서버 그 자신이 할당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전 기능에 보면 하트비트라는 기능도 있을 거예요, 보면. 근데 지금 저는 이 프리넷 라이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코드를 좀 간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좀 기능을 뺐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다음에 이제 실제 만약에 상용에서 사용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신다면 그때는 하트비트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연결이 아직도 잘 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진짜 시스템 패킷이라 해가지고 이 시스템 패킷은 클라이언트가 저희한테 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이거는 서버 그 자신이 자기가 할당해서 만드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시스템 패킷은 이제 최대 100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저희한테 어떤 패킷을 통해 요청을 보낼 때 패킷 아이디를 할당해야 되는데, 그 패킷 아이디는 무조건 100번보다 커야 됩니다. 100번 이하는 우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패킷 아이디를 100번 이하의 거에 만약 담아서 보냈다는 거는 이건 해킹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 패킷은 100번 이하의 값만 사용하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패킷을 만약에 보내게 되면, 연결된 이후에 패킷을 보내게 되면 패킷 아이디를 검사하는데, 그때 검사할 때 이 크기가, 패킷 아이디 크기가 이 100번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100번보다 작은 거는, 100번 이하는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지금 잘못된 패킷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이것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 바이너리 읽고 쓰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에 통신할 때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 이진 바이너리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를 두고 보내면, 보낼 때는 보낼 데이터를 이진 바이너리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내고, 받은 쪽은 바이너리 데이터를 원하는 우리가 상대방에 보내는 데이터로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데이터는 대부분 뭐 일반적인 자료형이겠죠. 쇼트, 뭐 인트, 스트링, 뭐 이런 값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2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뭐 더블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스트링도 됐을 거고, 그런 값으로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진 바이너리 데이터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만드는 자료형 타입을 이진 바이너리 데이터로 만들든가, 그때는 패스트 바이너리 라이트라는 걸 사용해야 되겠죠. 반대로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이제 이걸 다시 우리가 사용할 자료형 타입을 바꿀 때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 타입 값에 자료형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때는 패스트 바이너리 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고, 이거는 뭐 크게 분석할 필요도 딱히 제가 봐서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냥 요걸로 사용해서 이진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고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 또 봐야 될 건, 버퍼 매니저는 이제 이거는 사실 요구와 관계된 거고요. 여기 소켓 어싱크 이벤트 에저스트. 아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걸 지금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할 예정인데, 이건 아까 제가 그 링크 제가 만들었던 거 한번 보시라 했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거는 아까 소켓 이벤트, 이거 요거죠. 네, 소켓 어싱크 이벤트 아규멘트스, 이 클래스를 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매번 어떤 네트워크 이벤트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C샵에서는 이제 비동기 IO가 이제 비동기 IO를 사용할 때 이제 미리 이벤트를 우리가 걸어놔야 되거든요. 비동기 IO라는 게 미리 우리가 이벤트를 예약해 놓고, 그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걸 컨텐츠에서 알려주면 해당 이벤트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걸 때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거는 건지, 그리고 그게 발생한 값을 어디서 발휘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소켓 어싱커스 이벤트 아규멘트스에 담긴다고 보면 되고요. 옛날 아주 초창기에 이제 단데스에서는 그래서 비등기 요청할 때마다 이것들을 할당을 해야 됩니다. 동쪽으로 할당해서 걸고,
그 이벤트가 끝나면 또 다시 또 이벤트 또 끌어줘야 되니까 동적 할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매번 이벤트를 걸 때마다 동적 할당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번 동적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베지 클래식 쪽에 좀 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이벤트가 자주 발생한다면. 그리고 또 뭐 리시버 같은 경우는 받은 데이터를 그럼 또 다른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데이터로 또 복사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석계 어싱크 이벤트 스풀을 사용하면 이거 자체를 객체 풀로 만들어 놓고 재활용합니다. 재활용. 이걸 재활용하기 때문에 동적 할당이 많이 줄어들죠. 동적 할당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는 가베지 컬렉터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면 당연히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보면. 그래서 그때 사용한 이 풀을, 이 석계 어싱크 에이전트 풀을 에이전트를 이제 풀로 담아 놓는 게 이거고요. 그래서 요 코드 할 때 보면 처음 할 때 프로그램 실행할 때 올로케이터나 푸시를 해가지고 이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 서버에서 사용할 객체를 미리 계산해서 만들어 놓고 미리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이벤트를 만들 때는 뭐 리시브를 할 때, 그 리시브를 요청할 때 이벤트 미리 걸어놔야 되겠죠. 혹은 샌드할 때도 이벤트 걸어놔야 되겠죠. 비동기이기 때문에 샌드에서 바로 그때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미리 걸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팝이라는 거 호출해서 팝이라는 거 호출해가지고 여기 있는 풀에서 객체를 두고 오고요. 두고 와서 그 객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벤트가 완료되면 자, 그러니까 제가 리시브를 걸어놨는데 이미 데이터가 왔던가 뭐 연결이 끊어지면 이벤트가 이제 그러니까 완료되겠죠. 완료되면 다시 그때 그 객체를 푸시로 다시 밀어놔야 됩니다. 풀에다가. 그래서 소켓 싱크 이벤트 아규멘트스를 풀로 사용하기 위한, 객체 풀로 사용하기 위한 그 풀 클래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간단하고요. 여기 이제 버퍼 매니저는 뭐냐면 지금 샌드 같은 경우는 샌드 할 때마다 저희가 이 객체를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기에 이 이벤트 소켓 어싱크 이벤트 아규멘트스에 메모리에 연결을 하지 않지만, 리시버 같은 경우는 이미 미리 걸어 놓을 수 있죠. 미리 저희가 버퍼를 하나, 큰 버퍼를 하나 만들어서 그 버퍼를 짜게 해가지고 요게 각 세션마다, 각 이벤트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버퍼를, 저 메모리를 이쪽에 할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좀 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예, 참 이것도 제가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주군요. 그래서 이거 관계등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풀 해가지고 데이터가 오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큰 버퍼를 하나 만들어서 그 버퍼를 개수만큼, 버퍼 사이즈 개수만큼 자르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켓 어싱크 이벤트 아규멘트에서 사용할 그 데이터를 버퍼를 그 버퍼 크기라고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 버퍼 카운트가 보면 소켓 어싱크 요거죠. 소켓 어싱크 이벤트 아규멘트스 이 객체의 크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객체 크기 개수만큼, 객체 풀에서 사용할 최대 객체 수만큼 수의, 그리고 그 객체 소켓 어싱크 이벤트 아규멘트에서 객체에 할당할 버퍼의 크기,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면 총 전체 크기, 여기에서 이 사용할 전체 버퍼의 크기가 정해지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토탈을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짜게 해가지고 미리 이것도 풀에 저장하고 있다가 여기에다가, 아까 여기 나왔죠, 여기에다가 이 아규멘트에서 보면 이렇게 셋 버퍼에서 버퍼를 할당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버퍼를 할당할 때 이제 인덱스 단위에서 인덱스를 이제 주면 큰 버퍼에서 요거 제가 설명해도 될까? 예,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큰 버퍼가 나 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 버퍼 사이즈만큼 자를 거거든요. 이렇게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8개, 총 8개고, 요 하나의 크기, 이 사이즈가 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 전체 크기가 나오겠죠. 이 전체 크기. 전체 크기.
전체 크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위치, 이것들을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놨거든요, 보면. 인덱스 풀이라는 데다가. 그래서, setPop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 풀에, 이 섹션 인덱스 풀에서 하나 꺼내면, 요 위치 크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 어싱크 이벤트 아규멘트스에 이제 여기다가 이미 미리 만들어 놓으신 메모리 공간, 저 버프 공간을 이제 여기다 세팅해 놓는데, 원 공간은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다 쓰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잘 나누어서 얘들이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크기는 얼마큼 가져갈 건지를 이제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에서 이 부분만 쓰라. 또 어떤 거는 이 부분을 써라. 이렇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 조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계속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예, 잠시만요. 예, 일단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시고요. 저거 이해 안 못하시면 이제 계속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계속 코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거고요. 지금 시간이 26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설명은 여기 정도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것들 뭐냐면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을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스너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해서 아마 제가 봐서 다음 이거 한 두 분 정도 통하면 푸드앤 라이트에 대한 설명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은 이곳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